네, 측량 2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측량 개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듯이 측량하는 지역이 넓으냐, 대지 측량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측량할 지역이 좁으냐, 소지 측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지 측량에 대해서는 평면으로 본다. 대지 측량에 대해서는 곡면을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측작적 측량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좌표도 작게 볼 것이냐, 크게 넓게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냥 좌표 값에 대해서 쫙 순서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적으냐, 크냐, 계속 이렇게 좀 가야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량에서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좌표도 넓으냐 좁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첫 번째, 좁은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좁은 쪽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평면 직각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평면 직각좌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느냐? 평면이잖아. 우리가 평면은 그렇지, 소지 측량이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더라. 예를 들어 X축, Y축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야, 한국이. 그래서 얘를 경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측정을 해와서 분리를 쭉 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또 1도씩 쭉 해가지고 90도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도의 기준면을 위로 했을 때를 북위, 아래로 했을 때를 남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경도,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돌면 동경, 서쪽으로 돌면 서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넓은 측량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런 것처럼 한국을 표시해놓고 38선을 그어놓고 측점 4개를 이렇게 표현해놓죠. 평면 직각 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평면 직각 좌표계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X축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좌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Y축에 대한 것을 동서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좌호선이란 말 나오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X축을 좌호선이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있으면 돼요.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왜 제가 멈췄냐? 측량은요. 수학일 땐 이쪽을 Y축이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리고 적도축을 X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측량을 할 땐 왜 Y축, 좌호선축을 X축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반감이 생기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구를 우리가 딱 표현해 본다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봐. 타원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지구가 조금 눌린 원형이거든. 조금 눌린 원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타원차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타원체야. 그러면 실질적인 지구 모양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울퉁불퉁 하잖아요. 예, 그 울퉁불퉁한 지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뎅꼬치로 폭 꽂아. 지구를 폭 꽂아서 뺑그르르 돌려. 그럼 뺑그르르 돌리면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회전을 막 하고 있잖아. 그 회전 끝선을 쫙 그려. 그게 무슨 타원체라고 그래? 회전 타원체야.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회전 타원체, 우리가 회전 타원체를 지구 타원체로 보잖아? 그럼 지구 타원체를 회전 타원체라고 하는 이유가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바닷물 다 털어내. 바닷물 다 털어내고 그냥 지구만 딱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팡 시키는 거야. 그럼 지구를 팽 돌렸다 이거죠. 그럼 팽 돌리면 어떻게 돼? 얘가 막 돌 거 아니야? 막 돌면 끝선이 쫙 나온 것을 그대로 연결시켰다. 그걸 회전 타원체로 하자. 그럼 회전 타원체를 우리가 지구의 표면으로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눌린 원형이 나와. 그걸 우리가 타원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영국의 그린위치 전문대를 기준으로 1도, 2도, 3도, 4도에서 어떻게 동쪽으로 돌아가면 경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적도선을 기준으로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북위, 아래로 내려가면 남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럼 0에서부터 몇 도까지만 측정하면 돼? 90도까지만 측정하면 되는 거고 0에서부터 90도까지만 측정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방향을 표현합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얘는 평면직각 좌표계라고 표현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지구를 나타냈잖아. 지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경위도 좌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했던 것처럼 좁은 지역이다. 평면직각 좌표. 넓은 지역이다. 경위도 좌표. 왜? 지구를 다 표현했잖아. 그럼 지구를 다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좁은 좌표다. 그러면 평면직각 좌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 한국의 기준점들을 물어봐.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동해원점. 경도는 125, 127, 129, 13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가지 기준점에 대해서 나오고 위도로는 북위 몇 도까지밖에 못 올라가? 38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지. 39도 측량해 와봐. 연봉 1억 줄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38선 위로 광파기 메고 올라가? 뭐부터 날라와? 총알부터 날라와. 근데 어디 측량을 해? 우리 군인 아니잖아요. 그죠? 간첩 아니야. 특전사들 아니잖아요. 38도 이상에선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면직각 좌표계에 대한 기준점들. 서부좌표계, 중부좌표계, 동부좌표계, 동해좌표계. 그럼 원래는 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3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왜 하도 그냥 일본 애들이 뭐가 지네 거래. 톡도가 지네 거라고 자꾸 우겨대잖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해원점 해가지고 총 4가지가 평면직각 좌표계의 기준점들입니다. 그래서 131, 129, 127, 125 이거에 대한 것을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북위는 위도는 다 똑같아. 서부, 중부, 동부, 동해 다 38도 이상은 못 올라간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보셔도 북위 38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평면직각 좌표에 대한 거 이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 경도 위도 좌표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경도 위도 좌표계라고 하는 거 경도 위도 좌표를 합한 거야. 그러면 도야 도. 도니까 어떻게? 각도야. 넓은 지역을 표현할 때는요. 거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면직각 좌표계는 좌표점을 갖다 땄잖아요. 얘는 거리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거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어떤 한 점을 찍으려고 그러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해서 딱 찍으면 되는데 얘는 넓잖아. 이 좌표계를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북위 몇 도, 경도, 동경 몇 도. 그러면 그 점이 딱 만나는 데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 그 좌표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의 측량을 좌표값을 경위도 좌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용어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평면직각 좌표계에서 좌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좌우선은 북극점과 남극점 지구 중심을 만나는 점. 그것을 그대로 자른 거야. 정중앙이니까 가운데로 잘리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다시 북극점, 남극점, 그 다음에 지구 중심. 그거를 요렇게 칼로 자르듯이 지구를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짝 칼을 뒤틀려서 자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 뒤틀어서 자르면 요렇게 나타날 거고 뒤틀어서 자르면 요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얘가 다 좌우선이야. 다 좌우선. 좌우선. 그러니까 사과를 떠올려. 사과를 떠올려서 그대로 잘라서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사과는 둥글잖아. 둥근 선이 보이죠? 예, 그렇게 잘랐다는 거야. 지구도.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자르고 살짝 각도 틀어서 자르고 사과는 4면만 자르잖아. 그래서 먹기 편하게 깎잖아요. 마찬가지야. 지구를 그렇게 잘랐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잘랐어. 그런데 정중앙을 잘랐어. 정중앙 아까 말한 좌우선이잖아요. 이 좌우선을 그냥 좌우선 다 좌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선들은.
근데 정중앙을 잘랐어. 정중앙을 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중앙자우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중앙자우선. 이름을 자꾸 붙이는 거는 물어보니까. 정중앙을 자른 건 중앙자우선. 그냥 자우선이 아니고 중앙자우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다 그랬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면서 잘랐네? 여기 잘랐네, 그치? 이렇게 자른 자우선을 뭐라고 그러자? 본초자우선. 본초자우선이라는 거야. 본초자우선. 그럼 이제 자우선 갖고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중앙자우선은 직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자우선은 직선이다. 봐, 직선이잖아, 중앙자우선. 아까 제가 힌트를 줬어요. 사과를 어떻게 한다고? 정 가운데를 잘랐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돌려보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칠판이 평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자우선을 이렇게 잘랐지만 실제 잘린 건 어떻게 잘린 거야? 이렇게 잘린 거지. 이렇게 잘린 거 아니야? 이렇게 잘린 거잖아. 지구가 일자야? 아니잖아. 이렇게 둥글게 잘렸다는 거야. 대신 눈에 여러분들이 정 가운데 보이니까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측량에서는요. 직선이다란 말 나오죠. 또 평면이다란 말 나오죠. 거의 답이에요. 지구가 왜 직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 지구는 어떻다고 그랬어? 둥글대매. 둥글대매. 지금 둥근데 어떻게 직선이 나옵니까? 눈에 보일 땐 직선일 수 있지만 측량에서 직선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평선. 그거밖에는 다 직선이. 아니 직선이면 큰일 나죠.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은 대다수 곡선입니다. 99%가 다 곡선이에요. 그런데 직선이다라고 팁 나왔잖아? 그러면 1, 2, 3, 4 읽었는데 몰라. 그러면 그거 찍으세요. 그러면 거의 99% 맞는 거니까. 측량을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이제 다른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측량을 시험 보면 시간이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해. 여러분들 국가고시 토목기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6과목을 3시간에 풀어야 되잖아. 6과목을 3시간에 풀어야 하다 보니까 한 과목당 30분이야. 근데 OMR 카드에 답 쓰고 뭐 준비하는데 뭐 한 5분 빼. 그러면 하나당 1분 10초예요. 한 문제당. 하나당 1분 10초야. 그럼 1분 10초인데 왜 측량의 시간이 오래 가느냐? 아까 한국말로 장난친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뭐뭐가 아닌 것은 이란 문제를 찾으래. 근데 1번 맞아. 2번 조금 읽었는데 맞아. 3번 이것도 조금 읽어보니까 맞아. 4번 확실히 맞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 아닌 거 동글뱅이 치고 1번 얘는 맞았어. 2번 아까 조금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체면을 걸어. 아니야 이건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체면을 걸어. 그리고 3번 맞아 이것도 조금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체면 걸어. 4번 얘는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좋아 2번 3번 중에 좋아 둘 중에 하나야 이러면서 이제 50%야 확률을 줄였어.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읽어. 그러지 마요. 어차피 맞을 확률 25%야. 왜 25%인 줄 아세요? 맞으려면 1, 2, 3, 4 중에 하나니까 25%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왜 5%가 됐냐면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그렇게 돼버리면 한 문제에 3분, 4분 걸려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체면을 걸어? 큰일 나요.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읽었을 때 요거 아닌데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맞아 했으면 그 두 문제 중에 하나를 놔둬야지. 놔두세요. 풀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측량 종강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줄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답을 체크해라. 나도 지금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듣고 수업 이제 더 이상 안 들으면 어떡해? 기똥찬 방법이거든.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건데 자격증 3개 딱 보여주면서 나 자격증 3개 있는 놈이에요. 3개를 어떻게 땄겠어? 다 그렇게 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야 나는 자격증을 따되 진인사 대천명을 좋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하늘이 알 거야.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근데 2017년 4회 때 나온 상하수도 같은 그런 문제.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란 말 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왜 운칠기삼이란 말이 나오냐? A형 푼 사람들은 상하수도 A형을 푼 사람들은 좀 나아요. B형을 푼 사람은 불쌍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20문제잖아요. 1번 어렵고 2번 어렵고 3번 어렵고 4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이 다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A형은 1번 쉬웠고 2번 쉬웠고 3번 쉬웠어요. A형으로 본 사람들은
다 쉽다고 봐요. 그게 운인 거예요. 그럼 왜 B형은 그게 어려웠을까요? 1번이 새로 나온 문제가 나왔거든. 2번, 3번이 상하수도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와? 4문제 나오잖아요. 4문제. 상하수도 계산 문제 4문제 나오는데 B형은 1, 2, 3, 4에 계산 문제 2개가 또 나왔어. 2번, 3번 연거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되지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확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 쉬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입니다.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하수도는 80점 이상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운칠기상. 진짜 그런 건 있다고 봐요. 저도 강사가 돼서 이렇게 오랜 생활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터득한 거지. 하지만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운칠기삼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앉아 있었느냐,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지금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좌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는 거냐? 지구의 북극점, 지구의 중심, 남극점을 그대로 자른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자르면 그건 좌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자르면 좌우선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옆으로 자른 거는 좌우선이 아니야. 무조건 중앙점들을 연결해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놓은 거고, 영국의 그린치 천문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기능사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막 강의를 오래 해서 이렇게 그냥 선을 이렇게 잘라. 그래 놓고 어떻게 돼? 아까 적도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얘가 위도야, 위도. 얘가 위도야, 위도 이렇게 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좌우선입니다 라고 표현한 걸 내가 어떻게 했냐?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써줘. 그래 놓고 자, 오, 선 이렇게 암기시켰었어. 옛날에 뭐 기능사 하도 뭐 애들 못 외울 때는. 다시 좌우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좌우선은 직선이다, 곡선이다? 직선이다? 아직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곡선이라니까. 눈에 보이기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곡선이다. 네, 그것만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재는 각도,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 경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적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잰다라고 표현했는데 북쪽 방향으로 재면 북이, 남쪽 방향으로 재면 남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왜 얘를 X축으로 받느냐? 아까 평면지가좌표에서도 말했고 얘를 왜 Y축으로 받느냐? 지구를 기준으로 둘 때 여러분들 동쪽으로 재는 거 아니잖아요. 나침판이 어딜 가리켜? 북쪽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방향으로만 우리가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쪽 선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허다하게 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풀 때는 어떻게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y 플러스 b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게 했듯이 x축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y값에 대한 대응하는 값을 추구했거든, 수학은. 근데 측량은 북쪽, 나침반이 북쪽만 가리키니까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던 수학, 얼싸, 안코 이렇게 외웠지? 모든 값 플러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외웠잖아. 그게 측량에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좀 바뀌어요. 틀어졌으니까. 공감하기 싫어요. 그런 학생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고등학교 수학을 다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측량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X축이 여기다라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분면에 대한 거. 나중에 우리가 각 측량할 때 제가 표현할 겁니다. 어쨌든 지구가 어디에 있어? 지구가 어디 있대? 한국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거야. 한국이. 아까 평면직각좌표계에서 뭐라고 돼 있어? 평면직각좌표계에서 동경 125, 127, 129, 131도가 우리가 좌표계로 표현했잖아요. 이 동경이 이거를 표현한 거야. 위도는 북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북이 38도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경 그래. 근데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동경 그러면 어감이 안 좋아. 그래서 서경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럼 서경은 어떻게? 저쪽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오른손 갖고 오른쪽 볼이 간지러우면 오른쪽 볼 긁으면 되는데 왼쪽 긁어봐. 이상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동경이 있는데 서경으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이라는 표현을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도 좌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요. 아까 말한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여기서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그걸 경거라고 해요. 경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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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상하천하면서 또 할 텐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도와 경도 사이의 거리. 그걸 경거. 그러면 위도와 위도 사이의 거리는 얘는 위거겠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빨라졌어. 네, 위거입니다. 그러면 경거와 위거를 왜 구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경거 구했어. 그럼 이만큼 구한 경거를 합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경거를 합했어. 그걸 우리가 합경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거. 얘가 지금 각도를 내가 넓게 그려서 그런데 얘도 이렇게 좁겠죠? 그럼 위거와 위거 사이의 거리, 위거. 위도와 위도 사이의 거리, 위거. 위도와 위도 사이의 거리, 위거. 위도와 위도 사이의 거리, 위거. 그걸 합해놓은 걸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렇지, 합이거. 그러면 합이거, 합경거를 왜 구할까요? 지구 표면적을 구할 수 있죠. 합경거 곱하기 합이거 하면 지구 표면적 나오잖아. 네, 그렇게 해서 값을 이용해서 면적 계산을 하려고도 합니다. 네,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지금 초장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린 거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 보듯이 쭉 표현한 것이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좌표. 그걸 뭐라고 한다? 경위도 좌표. 넓은 지역의 좌표다. 좁은 지역은 평면직각 좌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